코스피 5,800. 불과 1년 전에 누군가 중동이 전쟁 직전이고 또 미국의 3호 신용시장이 얼어붙고 있는 와중에 우리 증시가 이 미지의 영역에 진입할 거라고 말했다면 아마 다들 미쳤다고 했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지수판을 보시면서 흥분과 동시에 약간 현기증을 느끼신 분들도 꽤 많으셨을 거예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은 그야말로 모순과 환희가 교차하는 새로운 역사를 쓴 하루였습니다. 숫자가 주는 그 압도적인 상승감, 그 이면에 도대체 어떤 거대한 글로벌 자본의 이동이 숨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한 시점이죠. 그래서 오늘 장마감 심층 분석에서는 코스피 5,808선 돌파라는 거대한 축제의 배경을 먼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특히 그 중심에서 글로벌 유동성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반도체 섹터의 폭발적인 에너지를 해부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열광해야 할 진짜 펀더멘털은 무엇인지, 또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될 치명적인 리스크는 무엇인지 냉정하게 짚어드리는 게 오늘 저희의 미션입니다. 맞습니다.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은 법이잖아요. 화려한 전광판 뒷변에서 조용히 끓어오르고 있는 미국발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금융시장의 숨은 뇌관인 신용시장의 불안 요소까지 철저하게 분석해서 다음 주 시장에 대비할 완벽한 가이드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당장 오늘 시장을 완벽하게 관통한 핵심 팩트부터 좀 정리를 해봐야겠죠. 네, 코스피 지수가 무려 131포인트 이상, 퍼센트로는 2.31% 급등하면서 5,808.53으로 마감했습니다. 5,600선을 넘은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단숨에 5,800을 뚫어버린 거거든요. 특히 기관 투자자들이 1조 6천억 원이 넘는 자금을 하루 만에 쏟아부은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1조 6천억 원이요. 정말 폭발적인 매수세네요. 이 랠리의 선봉장은 역시나 반도체 대장주들이었죠. 그렇습니다. 오늘 시장은 한마디로 글로벌 자본이 한국 반도체를 향해서 융단 폭격을 퍼부은 날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융단 폭격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네요. 개별 종목 수치를 보니까 단순한 상승이 아니더라고요. 네, 구조적인 레벨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는 장중 95만 원이라는 역사상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고지를 터치했고요. 결국 94만 9천 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와, 95만 원이라니요. 삼성전자 흐름도 엄청났죠. 맞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19만 원대에 확고하게 안착하면서 19만 100원을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세계 14위라는 엄청난 금자탑을 세운 겁니다. 삼성전자가 시총 세계 14위, 그리고 SK하이닉스가 95만 원을 넘본다는 건 정말 상징적인 의미가 큽니다. 단순히 실적이 잘 나와서 오르는 수준을 완전히 넘어선 것 같거든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핵심에 바로 블랙록이 있죠.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오늘 SK하이닉스 지분을 5% 이상 확보했다는 소식이 시장에 불을 질렀습니다. 저도 그 뉴스 봤습니다. 블랙록 같은 거대 자본이 하필 20점에 왜 이렇게 공격적으로 비중을 늘렸는지 그 이면의 논리가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핵심입니다. 블랙록의 움직임은 단순한 인덱스 추종이나 단기 차익 실현 목적이 아니에요. 지금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의 내부 보고서를 보면 한국 반도체 기업들을 더 이상 사이클을 타는 전통 제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전통 제조업이 아니면 어떤 관점으로 보는 건가요? 인공지능, 즉 AI라는 거대한 문명이 굴러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인프라 자산으로 재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핵심 인프라요. 확실히 데이터 센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전력 소모나 데이터 처리 병목 현상이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독점적인 HBM, 즉 고대역 폭 메모리 기술력과 양산 능력을 갖춘 곳이 사실상 한국 기업들뿐이라는 확신이 선 겁니다. 결국 글로벌 큰손들 눈에는 한국 반도체가 단순한 국가대표 주식을 넘어서 글로벌 AI 생태계의 심장 같은 존재로 보인다는 거군요. 무서운 속도로 자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형주로 자금 쏠림이 너무 극심하다 보니까 부작용도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축제를 벌이는 동안 코스닥 지수는 1154포인트로 오히려 하락 마감했거든요. 양극화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네, 시장의 피가 반도체 빅2로만 쏠리는 전형적인 유동성 흡수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파도는 결국 밸류체인 하단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낙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대형주들이 글로벌 자금을 끌어와서 대규모 설비 투자와 차세대 공정 개발에 쏟아부으면 그 혜택은 결국 국내 우량한 소부장,
즉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의 실적 폭발로 이어집니다. 당장 코스닥이 소외받는 것처럼 보여도 스마트머니는 이미 다음 타자를 찾고 있겠네요. 네, 소부장 핵심 기업들을 바닥에서 주워 담고 있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반도체 틈새에서 소부장 기회를 노려야 한다는 통찰 아주 훌륭합니다. 그리고 오늘 장에서 반도체 못지않게 놀라웠던 섹터가 바로 금융주와 보험주였어요. 장중에 상한가로 직행하는 무거운 종목들이 속출했죠. 네, 그동안 시장에서 만년소외주 취급을 받던 이른바 저PBR 가치주들이 오늘 미친 듯이 질주했거든요. 구독자분들을 위해 주식시장에서 자주 쓰이는 밸류에이션이라는 용어를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죠. 네, 밸류에이션이란 쉽게 말해서 이 회사가 가진 진짜 가치나 돈 버는 능력에 비해서 현재 주식 가격이 얼마나 싼가 혹은 비싼가를 따져보는 겁니다. 진짜 가치 대비 현재의 가격표를 확인하는 과정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은행, 보험사들은 돈을 엄청 잘 버는데도 주가는 턱없이 싼 이른바 저PBR 상태였거든요. 밸류에이션이 매우 낮게 평가되어 있던 거죠. 단순히 장부 가치보다 주가가 싸다는 이유만으로는 오늘 같은 폭발력을 설명하기 좀 어렵지 않나요? 예전에도 계속 쌌잖아요.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그 싼 가격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강력한 촉매제가 드디어 현실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상법 개정안 통과 기대감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버튼을 누르게 만든 겁니다. 아, 자사주 소각 의무화 같은 주주 가치를 높이는 법안들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드디어 한국 금융주들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제값을 찾아가는구나. 즉,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일어나고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기업이 수조 원을 벌어서 창고에 쌓아두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자사주를 사서 불태워버리면 남아있는 주식의 가치는 기계적으로 올라가게 되니까요. 정확합니다. 반도체가 성장이라는 엔진으로 지수를 끌어올렸다면 금융보험주는 주주가치 제고라는 또 다른 엔진으로 5,800 안착을 지원한 셈이죠. 이 두 개의 강력한 쌍끌이 엔진이 오늘 우리 증시의 피날레를 장식했군요. 그런데 시선을 바다 건너로 돌려보면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이 화려한 축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짙은 그림자들이 드리워져 있는데요. 지정학적 리스크와 정치적 이슈들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우리가 정치적 입장을 완전히 배제하고 오직 팩트와 시장 관점에서만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관세 조치와 중동의 화약고 상황은 반드시 체크해야 할 리스크잖아요. 오늘 5,800 돌파에 취해서 이 뉴스들을 가볍게 넘긴다면 다음 주에 정말 뼈아픈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미국 관세 이슈부터 보면 상황이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미국 대법원이 상호 관세 위헌 판결을 내렸다고 들었는데 상황이 어떻게 된 건가요? 시장은 무역전쟁 공포에서 잠시 벗어나는 듯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대미 수출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해버렸습니다. 호스트 대법원 판결 직후에 전 세계 대상 10% 일괄 관세라니요. 수출 주도형 경제 구조를 가진 우리에게는 그야말로 치명적인 노이즈 아닌가요? 네, 특히 자동차나 부품, 철강 같은 주력 수출 업종들은 당장 장기적인 변동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롱숏 전략을 자극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반도체처럼 대체 불가능한 핵심 기술은 관세벽을 뚫을 수 있지만 가격 경쟁력이 중요한 전통 수출주들은 거친 매도세가 나올 가능성을 열어두고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핵심인 중동 상황도 지금 일촉즉발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 가능성까지 대두되고 있죠. 자본은 본능적으로 공포를 피해 도망칩니다. 그 결과가 지금 원자재 시장 가격 폭등으로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죠. 국제유가 WTI가 66달러 선을 넘었더라고요. 네, 인플레이션 재점화 공포를 부추기고 있고 시장의 최종 피난처인 금 가격은 무려 온스당 5,1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와, 5,100달러. 국내 시세로 환산하면 금 한 돈에 100만 원이라는 상징적인 시대를 연 거네요. 피부로 확 와닿는 공포지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는 오르는데도 이면에서는 전쟁 리스크를 해지하려는 자금들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방산주나 흥구석유 같은 정유주로 몰리며 동반 급등했습니다. 겉으로는 환호하면서 속으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에 대비하고 있다는 증거군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이 리스크 외에도 금융시장 깊숙한 곳에서 빨간불이 켜진 곳이 있다고요? 네, 진짜 무서운 폭탄은 바로 미국의 3호 신용시장 경색 조짐입니다. 저도 미국의 거대 펀드인 블루아울의 환매 중단 사태 기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3호 신용이라는 게 초보 투자자분들께는 좀 낯선 용어거든요. 쉽게 좀 설명해 주시죠.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요.
1금융권 은행의 깐깐한 대출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기업들이 비싼 이자를 물고 펀드나 투자회사 같은 비은행 금융기관에서 직접 돈을 빌리는 시장을 뜻합니다. 아, 은행 규제를 피해서 펀드들이 고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구조군요. 네, 경기가 좋을 땐 투자회사들이 큰 수익을 내지만 지금처럼 고금리가 길어지면 이자를 감당 못한 기업들이 쓰러지게 됩니다. 이번 블루아울 사태가 바로 그 위험이 현실화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기업들이 돈을 못 갚으니 투자자들에게 돌려줄 돈이 묶였다는 신호죠. 환매가 연기되면 글로벌 자금줄이 마르는 신용 경색으로 이어질 텐데 이게 우리 한국 증시에 어떻게 타격을 주는 건가요? 거대 펀드가 유동성 위기에 빠지면 투자자들은 다른 펀드에서도 돈을 빼려는 펀드런 현상을 일으킵니다. 그럼 운용사들은 당장 고객에게 줄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가장 팔기 쉽고 유동성이 풍부한 자산부터 던지게 되죠. 아, 당장 현금화하기 쉬운 신흥국의 우량조식, 즉 우리 코스피를 5,800까지 끌어올린 반도체 대장주들이 그 타겟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정확합니다. 외국인 자금이 미국의 신용시장 발작 한 번에 썰물처럼 빠져나갈 수 있는 잠재적 뇌관이므로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화려한 KOSP 5,800 고지 발밑에 사모신용이라는 지뢰와 관세, 중동이라는 크레파스가 입을 벌리고 있는 형국이네요. 그렇다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은 다음 주 시장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세 가지 핵심 전략으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반도체 주도주의 수급을 추적하십시오. 블랙록 같은 거대 자금이 들어온 이상 반기 조정은 있어도 하방은 탄탄할 확률이 높습니다. 개별 종목이 좀 부담스럽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코덱스 반도체나 타이거 AI 반도체 핵심 공정 같은 소부장 ETF로 분산해서 변동성을 줄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ETF라는 버스로 갈아타는 거군요. 두 번째 전략은요? 둘째, 절세로 수익을 방어하십시오. 변동성 장세에서는 ISA 계좌를 활용해서 배당주를 비과세로 모아가는 것이 훌륭한 방패가 됩니다. 배당금이 흔들리는 장세에서 강력한 현금 흐름 방어막이 되어주겠네요. 마지막 세 번째는 신용 리스크에 대한 대비책이겠죠? 네, 신용 리스크 방어입니다. 포트폴리오의 하이힐드 채권 비중을 줄이시고 미국 국채 ETF나 신용 등급이 우수한 기업의 달러 표시 채권으로 안전판을 마련하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위기가 터졌을 때 내 계좌를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는 안전한 달러 자산과 국채라는 점 꼭 명심해야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보여준 5,800이라는 숫자는 분명 흥분되는 성과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고수는 모두가 환호할 때 오히려 리스크를 방어하죠. 그러면서 한 가지 묵직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일지 기대가 되네요. 오늘 다룬 미국의 사모신용시장 경색을 보면서 우리가 진짜 대비해야 할 건 따로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현재의 압도적인 반도체 랠리와 글로벌 사모신용 경색이라는 거대한 악재가 정면으로 충돌한다면 어떨까요? 게다가 미국발 유동성 가뭄이 현실화될 때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는 국내 PF, 즉 한국형 그림자 금융시장이 무사할 수 있을까요? 정말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미국의 기침이 한국 PF 시장의 치명적인 폐령으로 번질 가능성, 이 꼴이 위험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살아남을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이번 주말 동안 여러분의 계좌를 직접 열어보시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치열하게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눈부신 지수에 취해있기보다 냉정하게 문단속을 할 때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마감 심층 분석이 다음 주 여러분의 성공 투자에 든든한 무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유익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성원이 더 깊이 있는 분석의 원동력이 됩니다. 주말 편안하게 보내십시오. 저희는 더 빠르고 정확한 시장 통찰력으로 다음 방송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